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매년 봄철이면 국내 최대 산림 자원을 확보한 강원도에선 산불 발생 우려로 긴장 상태를 맞이하게 되죠. 지난해 3월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이어 올해는 지난 4월 강릉에서 발생한 산림 화재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성덕 강릉산림항공소장, 강원도립대학 강승구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강릉 산불 실태와 산불 진화, 예방 대책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산불 실태와 산불 진화책에 짚어보겠습니다. 강승구 교수, 김성덕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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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두 분 시청자와 강원도민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 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의 김성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에서 학생들을 육성시키고 있는 강승구라고 합니다. 우선 헬로토크 이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재 안전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곧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더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그리고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희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소장님께서는 이제 또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분들 위해서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강릉 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기관으로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산불 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리소에는 초대형 헬기 1대와 대형 헬기 3대를 포함하여 총 4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종사를 포함하여 32명의 직원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산불 최일선에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강릉 대형 산불 발생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역 주민분들께는 이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산불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산불이었는지 정리 먼저 해볼 텐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산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강릉 대형 산불 화재는요, 지난 4월 11일 화요일 8시 30분경 강릉시 남곡동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산림 화재로 인해서 20명의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 한 분은 이제 사망을 하셨고요. 나머지 19분은 이제 경상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384개소 566동 254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또한 725명의 이재민과 더불어 산림에도 약 170헥타르 이것을 이제 축구장 규모로 이제 환산해 보면 약 240개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불 영향 구역도 380헥타르, 축구장도 530개 정도의 규모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문화재로 보면 이제 유형 문화재 제50호 방해정도 일부 소실되었고요. 상영정과 사찰, 인월사가 전소된 산불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강릉시 남곡동 도심형 산림 화재는 산림 화재 하나뿐만이 아니라 관동 8경의 제1경인 경포대를 포함해서 주변의 고태, 그리고 문화재, 관광지, 그리고 가까운 골짜기마다 펜션이 질비를 하였고 이러한 복합적인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일반 산림 화재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전형적인 도심형 산림 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 화재 피해가 더 큰 이유는 순간 최대 풍속이 30m/s를 동반한 바람이 불었고요. 이에 따라서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가 전혀 불가하였고 강릉시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 전체의 경우 소나무를 형성한 군락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어서 산림 화재 진행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제 바람이 엄청난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소장님께서는 지난해 이제 2022년 3월에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진화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산불 규모도 궁금합니다. 그때의 산불과 이번 산불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공통점으로는 기상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중 건조 일수가 지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30일 전이었던 건조 일수가 현재는 한 150일 전으로 약 15일 정도가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양간지풍이라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22년 울진에서는 초속 한 20m까지, 이번에는 한 30에서 35m까지 관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산림의 구성, 즉 임상이 침엽수인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화세가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 확산도 되게 좀 빠르게 확산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으로서는 그 지표상 연료의 축적으로서 낙엽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뭐 실화냐 아니면은 자연 발화냐 이제 그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는 22년 울진 산불에서는 최초 산불이 발화했을 때부터 이제 산림청 헬기들이 출동을 해서 진화를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초속 35m까지 불어온 그런 태풍급의 강풍으로 인해서 저희 관리소에서도 헬기들이 시동이나 이륙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후 14시 이후에 좀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진화를 했는데 오전에 그 원주에서 대형 헬기 2대가 이제 이륙을 해서 진화를 하려고 했으나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헬기가 제대로 조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였고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는 초속 33m 이상을 태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어느 정도의 강도냐면은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강풍이 되겠습니다. 네, 이 헬기가 뜨는 시점만 봐서는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좀 더 바람도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화재 원인 분석이 끝이 났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죠? 네, 이번 산불 화재 원인은 매년 이제 이 시기에 불어오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양간지풍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요. 당시 남서풍 15m/s, 그다음 순간 최대 풍속이 30m/s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목이 이제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이 전도된 영향으로 인해서 전신주의 단선이 자연적인 요인 발화로서 현재로서는 화재 조사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크고 작은 산불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산불이 자연적 발화인 경우가 많은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발화는 극히 드뭅니다. 외국 같은 경우,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낙뢰에 의한 자연 발화가 좀 많은 편이나 우리나라는 산림청 통계를 살펴봐도 극히 드물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낙뢰 추정 산불이 한 35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1년 평균으로 따지면 1에서 2건 정도, 그 정도로서 그렇게 아주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강릉 산불처럼 이렇게 고압선과의 수목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그 아크 방전의 불꽃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나 19년 고성 산불에서도 발생했듯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드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번 그러면 산불 진화 체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산불 3단계, 또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이런 산불 지휘 시스템이 오히려 좀 혼란을 가중시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네, 우선 제도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대응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산불 대응에 대해서 산불에 의해서 소실된 탄화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같은 경우는 1단계를 이제 30헥타르 미만 이 소실된 경우 이제 1단계 발령을 하고요. 산불 2단계는 이제 100헥타르 미만, 그다음에 3단계는 100헥타르 이상. 그리고 작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초대형 산불을 이제 겨냥해서 추가적으로 도입한 산불 4단계, 1000헥타르 이상이 되는 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방청 같은 경우는 대응을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적 기준이 아닌 산림 방어 대응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방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응 1단계 같은 경우는 관할 소방서에 대해서 총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이제 대응 발령이 되겠고, 대응 2단계는 이제 관련 본부가 되겠죠. 네. 강원 본부에서 소방력이 어느 정도 총력을 대응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대한 이제 소방력이 총원 동원되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동일한 산림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조직에서 발령하는 기준이 서로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 피해 대응에도 조금 이제 혼란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게 좀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산불에 대해서는 1단계지만 소방력에 대해서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한다든지 그렇죠. 좀 혼선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은 조금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에서는 소방본부와 함께 또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에 나서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119나 지자체, 산불 감시원 등이 산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산림청에 있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접수가 됩니다. 재난상황실에서는 이 산불이 헬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로 헬기 출동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그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권역 산림항공관리소로 헬기 출동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받은 관리소에서는 15분 이내 항공기를 이륙시켜서 산불 지역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최초 산불 현장에 도착한 그 조종사는 그 산불의 규모라든지 또 화선의 길이, 그다음 임상의 구성, 그다음 풍향 풍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상의 그 지원 인력, 그다음 담수자의 거리, 위치, 또는 그다음 민가의 그런 규모라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현재 전력으로 진화를 할 수 있으면 계속 진화를 하지만 만약에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위험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추가 전력을 요청을 해서 이제 산불을 진화하게 됩니다. 네. 지상 진화 측면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그다음 예방진화대, 그다음 지방산림청이라든지 국일인관리소에 있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등이 그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함께 진화를 하게 됩니다. 소방에서는 또 그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주택 이런 데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한 그 산불 진화차와 그다음 헬기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이동식 저수조에 물을 급수하는 등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상 인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산불에는 항상 이제 거론되는 게 헬기인데요. 이 헬기가 이제 그럼 강원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한데 지금 현재 상황 알려주시죠. 네. 현재 산림청에서는 초대형 헬기 3대, 그다음 대형 헬기 6대를 보유하고 있고, 강원소방에서는 중형 헬기 2대, 그다음 각 지자체에서 임차해서 운영하는 중소형 헬기 9대로서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은 최초에 투입될 수 있는 자산이고, 만약에 산불이 대형화되거나 초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자산들을 다 동원해서 끌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지금 규모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 헬기들이 투입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간혹 가다가 헬기 추락 사고라던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이제 기령이 45년 이상이었다, 뭐 몇십 년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산불 진화 역량이 떨어진 건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헬기 기령과 산불 진화 역량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헬기 기령과 산불 진화 역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헬기의 기령은 항공 안전이나 정비와는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진화 역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헬기 같은 항공기들은 자동차와 달리 일정 시간을 운용하게 되면 반드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동력 전달 계통 같은 그런 중요한 부품들은 TBO 품목이라 그래서 일정 시간 운용하게 되면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서방제 헬기 같은 경우는 기체 수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제조사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교체해서 새로운 장비로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역량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초대형 헬기의 필요성이 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 이제 2대의 초대형 헬기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세대가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세대가 보유하고 예. 계시고요. 세대라고 하는데요. 세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대형 헬기와 일반 진화 헬기 어떻게 다른지 이번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초대형 헬기는 말 그대로 지금 초대형 헬기인데 이카오나 그 FAA 미 연방 항공처 이런 데서 규정한 그런 규정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운영하는 대형 헬기보다 한 3배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대형이라고 조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헬기는 3,000리터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데 초대형 헬기는 거의 3배인 8,000리터를 45초 동안 담수를 할 수 있고 이 담수한 물을 15m 폭으로 해서 160m까지 산불을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종의 그 자격이 있어서 한 130시간 정도 이제 조정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산불 진화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는데 이제 타 지역에 비해 강원도가 산림 자원이 또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산불 진화 관련된 인프라가 이거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산불이 일어나서 이게 복구가 되려면은 최소 이제 30년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숲담 수습이 되려면. 네. 그리고 이 생태계가 복구가 되려면 한 세대인 이제 100년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간 이제 도내 산불의 이제 건수를 보면 산불이 367건 그리고 2,300억 가량의 피해액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엔 환경 계획과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겠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강도가 높게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이제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산불 진화 인프라는 이제 영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산불에 대해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예측 기법이 좀 더욱더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소방력과 그다음에 소방 장비 등에 대한 이제 지원 확충, 그리고 인간과 건축면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 수화 설비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민관 뭐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다른 것도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 인프라는 뭐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은데 뭐 비용 대 효과라든지 가용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청에서는 강원도의 그런 산지 분포나 임상 등을 고려해서 많은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측면에서도 지금 초대형 헬기를 3대나 보유한 지자체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장비 측면에서도 그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지금 3대 정도를 지금 배치한 상태이고 2025년도까지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건립을 해서 동해안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소장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잘못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기회가 된다면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산림청 직원들과 그다음 산림항공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들은 그 산불의 최전선에서 산불과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언론이나 매스컴 이런 데서는 가끔 이렇게 보도되기에 그 소방 헬기 또는 소방 당국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저희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산불하면 산림청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불 하면 이제 소방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산불을 하면 이제 산림청이라고 저부터도 인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올해 강릉 산불 실태와 함께 산불 진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두 분 모시고 도내 대형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